토지관리법 1독 대장정 해가지고요. 이제 벌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 마치는 거예요. 벌칙 53조에서 57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벌칙 이게 업무하다 보면은 이 벌칙 조항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떤 위반 행위가 발생을 해도 그걸 보고서도 이 벌칙 조항을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조 벌칙 보전산지.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눈다. 보전산지에는 임업용 산지하고 공익용 산지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보전산지에 대하여 당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그거를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5년 이하의 징역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보전산지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 그러면은 이거는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7년.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서 3년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요. 일단 이제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1호 여기 해당하는 자는 보전산지일 경우에는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준보전산지는 3년 이하 3천만 원. 제14조 1항 본문을 위반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냐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냐고 산지 전용을 하면은 보전산지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준보전산지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 5년 이렇게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산지 전용을 한 자. 그 다음에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않냐고 산지 일시 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산지 일시 사용을 한 자. 그 다음에 산지 전용 또는 일시 사용의 목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을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거를 빠뜨리면은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5조 1항 본문 위반하여 토속 채취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속 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 토속 채취를 한 자, 자연석을 채취한 자, 매입하거나 무상연협 받지 않냐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속 채취를 한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그 변경허가 받지 않는 거, 산지 전용하거나 변경허가 관련된 것은 그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변경허가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거나 산지 일시 사용을 한 자,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내야 허가가 되고 이러는 거죠. 그 허가가 이제 완성을 갖추는 거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냈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거나 산지 일시 사용을 한 자. 그 다음에 산지 전용 또는 일시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속 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토속 채취를 한 자. 그 다음에 토속 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55조 보전산지에 대하여 당 각호 2년 이하의 징역 또 1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는 5년, 3년, 2년 이렇게 이제 보전산지 줄어드는 거예요. 준보전산지는 3년, 2년, 1년 이렇게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산지 전용 신고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거나 여기 산지 전용 신고 부분 앞에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 허가 부분은 5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신고 부분 산지 일시 사용 신고 그 다음에 그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 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해서 제출한 자 이렇게 돼 있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산지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승인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토사 채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 채취 신고를 하고 토사 채취를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채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 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조치명령 위반한 자. 그 다음에 37조 1항이 산지 전용 허가, 뭐 신고, 뭐 산지 일세 여러 가지 그 조치, 그게 있었죠. 그런 내용이 있었죠. 37조 1항 앞에서 봤었는데 이제 그 뒤에 뭐 이것저것 조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그 다음에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그 다음에 시설물 철거 명령, 형질 변경한 산지 복구 명령 위반한 자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2년, 1년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양벌 규정 그 앞에까지 한 개 그 처벌조항 다 나온 거예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은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이거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자 사장이죠. 사장 개인사장 그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55조부터 53조 앞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애 대표자라든지 여기 보면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이 사람들이 그 회사라든지 개인 사장을 위해서 그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 벌하는 거 외에도 법인하고 그 개인 사장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가 양벌 규정 조사할 때 법인이나 개인 사장 처벌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했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태료 40조 1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복구 설계서 제출하는데 복구 설계서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쭉 변경 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거짓으로 작성 연대서명부 거짓으로 작성해서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거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거 현장조사 나갔는데 행정조사 나갔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든지 자료제출 거부한다든지 그러면은 과태료 이렇게 되었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등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과는 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칙이 되어 있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13번째 13회 해가지고 산지관리법을 전부 한번 일독하는 그 대장정을 거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대장정 이 영상이 우리 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사법경찰 업무를 하시는 수사관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